안녕하세요. 저는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 중년의 여성입니다. 어찌나 바삐 살아왔는지 눈 깜짝할 새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 있네요. 스스로를 중년이라고 칭하는 것도 이제는 제법 익숙하고 할만합니다. 얼마 전 아들의 두 번째 결혼식을 치르고 결혼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무엇이 그리 고단했는지 이틀을 꼬박 알아 누웠네요. 이제야 몸과 정신을 가다듬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족한 건 많던 저의 아들. 녀석이 어디서 그렇게 곱고 착한 여자를 만났는지, 훌륭한 배필을 만나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된 지도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게 저의 아들의 대학 시절이니 아들 녀석의 대학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들은 늘 공부에 욕심이 있었고 자기 꿈에 대한 열정이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를 앉혀두고 하고 싶은 공부가 법 공부라기에 솔직히 힘든 길이라 생각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무심하게만 대꾸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힘들 것이라 생각했던 법대에 덜컥 진학을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저하고 얼떨떨했던 그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법대에 진학을 하고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학교 생활에 빠져있던 녀석이 어느 날 불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호텔 뷔페 홀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어요. 공부만 하기에도 체력적으로 소모가 심할 텐데 몸이 덜 힘든 다른 아르바이트를 다 제쳐두고 왜 뷔페 알바를 하는 건지 저희 부부는 당최 아들 녀석의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일 주말 밤낮 구분 없이 바쁘게 사는 아들의 모습이 부모로서 안쓰럽기도 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존경스럽기도 하더군요. 왜 굳이 뷔페 일을 선택했을까 했던 궁금함은 아들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가량 넘어섰을 즈음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엄마, 아빠, 뷔페 가자. 갑자기 뷔페는 왜? 나 일하는 뷔페 말이야. 거기 한 달에 한 번 가족들이랑 식사 무료야. 일하는 동안 매달. 엄마, 아빠는 괜찮은데 친구들하고 가서 먹어. 아이, 무슨 소리 하셔. 내가 학교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엄마, 아빠랑 다 같이 밥 먹을 일이 줄어드니까 한 달에 한 번 이 핑계로 먹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좋잖아. 외식할 명분 있고 게다가 여기 밥도 엄청 맛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가족끼리 식사 자리를 챙기고 싶어서 그랬다는 말이 그저 귀여운 이야기로만 느껴졌었습니다. 훗날 며느리의 입을 통해 아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매달 한 번씩 아들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늘 공부밖에 모르고 책에만 얼굴을 파묻고 있기에 친구 하나 없는 그 모습이 걱정되기도 했었는데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간 아들이 달라진 것은 활발한 학교 생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녀석 저래 가지고 나중에 장가는 갈 수 있으려나 몰라. 언젠가 TV 연속극에서 또 어느 지인의 입에서 들어본 적 있는 말을 제가 하게 될지는 몰랐거든요. 그것도 제 아들에게요. 남편과 저는 책만 들여다보는 아들이 걱정되어 그런 걱정들을 달고 살았었어요. 아들에게 내색할 수는 없었지만 부모라면 한 번쯤 하게 되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걱정들이 무색하게도 아들 녀석은 오렌지빛 잎사귀가 숲을 울창하게 메우던 어느 가을날에 사랑에 빠진 얼굴을 하고 한 여자를 소개하더군요. 가족 외식을 하러 방문했던 뷔페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올려 묶고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저희를 맞이하던 뷔페 직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 여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김혜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찌나 반갑고 감사하던지요. 내 아들이 그래도 또래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긴 하구나. 엄마 눈에 늘 부족해 보였던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고마웠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기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근무 시간이라 함께 식사는 할 수 없었지만 저희 세 가족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도는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어떻게 만났니? 누가 먼저 마음이 생겼니? 어떤 사람이니?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일단은 참기로 했습니다. 말 실수를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남편과 저는 아들이 혹여 귀찮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천천히 하나씩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너하고 참 잘 어울리더라. 예쁜 마음으로 잘 만나거라.
한참 식사를 하고 나서야 고르고 고른 말로 아들에게 한마디 하던 남편. 저도 질세라 덧붙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울리지 말고 잘해줘.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말을 따뜻하게 하고 넘치는 질문들을 잔소리로 대신한 저희의 식사 시간은 그렇게 끝이 났고 제법 시간이 흘러 아들이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후로 가끔 가다 마주치는 것 외에는 따로 아들 여자친구를 볼 일은 없었어요. 이제 막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고 있을 두 사람에게 그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기도 했고 아직 두 사람의 관계가 그리 깊어지지 않았기에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두 사람 모두 건강한 마음으로 만나주기만을 바랐어요. 아들이 입대를 하던 날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비싸고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부대로 가는 길에 함께한 시간만큼은 더없이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 친구에게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쁜 얼굴에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하니 저희 아들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 군대 보낼 때가 되니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사귀던 여자친구가 군대에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둥. 입대하고 처음 한 전화 통화에서 이별 통보를 받고 한 달을 부은 눈으로 부대 생활을 했다는 둥.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 결론적으로는 헤어질 수도 있겠다. 헤어지면 부모로서 잘 격려해주고 각자 행복할 수 있기를 어른으로서 응원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의 사랑을 너무 얕보았나 봅니다. 아들은 이별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무사히 전역을 했고 그 사이 면회를 함께 가거나 편지를 전해주고 받으며 혜원이도 저희와 한 발자국 더 가까워져 있었어요. 아들이 전역을 하고도 혜원이와는 그렇게까지 특별한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가끔 아들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면서요. 그 사이 혜원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저희 아들보다 3살이 많고 호텔 뷔페에서 홀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학년이 오르면서 공부해야 할 것도 해내야 할 것도 더 많아졌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무 기다리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무심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쿵 하면 짝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아들이 졸업을 하고 고시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쿵 하면 짝을 해주는 사람이 아들 곁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혜원이었습니다. 아들은 고시 준비를 시작하면서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시간이 없어 집에서 얼굴 보는 일이 드물긴 했었지만 아예 나가서 산다고 생각을 하니 허전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나간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였나 집으로 불쑥 혜원이가 찾아왔습니다. 양손 가득 무언가를 잔뜩 짊어지고 말이지요. 어머님, 아버님, 저 맛있는 것 가지고 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친해지긴 했지만 아직 영 어색하고 쑥스러운지 자신있게 말하면서도 붉어지는 두 뺨은 숨기지 못한 혜원이가 가져온 보따리를 풀어 이것저것 꺼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가득 들어있는 것은 다름 아닌 게장이었습니다. 게장이 어디서 났어? 제가 만들었어요. 대성이가 어머님 아버님 게장 좋아하신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마침 게장이 먹고 싶어서 만드는 김에 댁에서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힘들게 뭐하러 그래. 이 작은 손으로 뭘 한다고. 일한다고 매일 고생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챙겨와도 된다. 안 그래도 매일 힘들게 일하는데 공부한다고 틀어박힌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뭐가 예쁘다고 손도 많이 가는 게장을 손수 만들어 가져왔는지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예쁜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품에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혹시 제가 선을 넘는 것은 아닌가 망설여져 그만두었어요. 기뻐하고 감동할 얼굴을 상상하며 정성껏 만들었을 혜원이인데 제가 너무 울상을 지었나 싶던 찰나 남편이 게장통을 쓰다듬으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요놈 야무지게도 생겼다. 여보, 우리 지금 바로 밥 한 공기 비벼 먹자. 이 귀한 걸 두고 어찌 그냥 참어? 당신은 말로는 혜원이 걱정하면서 손은 왜 뚜껑을 열고 있어? 그럴까? 사실 워낙 맛있게 생겼어야지. 혜원이 너 밥은 먹었니? 안 먹었음 우리랑 같이 먹자. 정말요? 저 사실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왜? 왜 밥을 굶어? 얼른 앉아.
금방 밥 퍼올게.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혜원이의 말에 놀라 밥솥을 열었습니다. 1시간 전에 지어놓은 밥이 아직 제법 찰기가 있더군요. 남편과 저, 혜원이 것까지 세 그릇의 밥을 식탁 위에 올리고 직접 만들었다는 곱고 윤기나는 게장을 접시에 덜었습니다. 아들 녀석 없이 아들의 여자친구와 밥을 먹는다는 것이 저희도 어려운데 본인은 얼마나 어려울까. 걱정이 되어 함께 곁들일 찬들도 되도록이면 집어먹기 편하도록 가까이 놓아주었어요. 그랬더니 또 은근슬쩍 접시를 밀어 저희 쪽에 가깝게 만드는 손이 보였습니다. 접시 그만 밀어. 너 많이 먹으라고 네 앞에 둔 거야. 아니에요. 그래도 같이 먹는 건데. 저 팔이 길어서 식탁 저 끝에 있는 반찬도 쉽게 집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괜찮아요, 어머님. 이렇게 곱고 착한 사람이 어쩌다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을 만나 긴 시간 기다리기만 하며 살고 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를 기다려주고 대학 졸업을 기다려주고 이제는 고시 준비를 기다려주어야 하는 혜원이의 마음은 어떨까? 나라면 할 수 있는 일일까?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저 아이의 내면이 외롭고 지치진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도 게장을 맛있게 먹어치운 저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후다닥 싱크대 앞에 자리 잡는 혜원이를 말리러 뒤따라갔습니다. 혜원아, 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집 손님인데 먹을 것까지 들고 온 것도 모자라 설거지까지 하면 내가 미안해서 어떡하니? 너 설거지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에서 설거지 같은 거 할 생각 추워도 마라. 정말요? 그럼 저 앞으로 또 놀러 와도 돼요, 어머님? 그럼 혜원이 너만 좋다면 우리는 늘 좋지. 늘 땡큐야. 너만 좋다면. 저도 좋아요. 근데 혹시 저녁 식사 하셨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혜원이가 오기 전 식사를 마치고 먹은 것을 치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다가 설거지 중이었던 그릇과 수세미를 본 모양인지 당황한 표정으로 혜원이가 물어왔어요. 참 머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셨는데 또 드신 거냐며 죄송하지 않을 일에 잔뜩 죄송해하는 혜원이를 달래고 달래 집으로 보내고 터질 것 같이 불러오는 배를 두드리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미 저녁 식사를 하고 배가 부른 상태였지만 저희를 생각해서 손수 만들어 온 그 마음이 저희를 배부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혜원이와 저희 사이에 겹겹이 쌓여있던 하나의 벽이 스르르 무너졌습니다. 한 뼘 더 가까워진 저희는 얼른 아들이 고시에 합격해 이 모든 행복의 순간을 함께하기를 바랐어요. 몇 번 오고 말겠지 했던 혜원이는 잊을만 하면 제게 연락해 안부를 묻고 함께 밥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잦아지다 보니 그만큼 대화를 하는 양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긴장감을 제법 얼굴에서 걷어내고 편안한 표정으로 제잘제잘 수다를 떤답니다. 혜원이가 들려주는 이야기 중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연애 초창기 이야기였습니다. 19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텔 뷔페에 취직한 혜원이는 고집스레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홀 매니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말 앞에 고집스레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이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홀 매니저가 되어 평소처럼 일을 하던 어느 날 저희 아들 대성이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대성이가 영 첫인상도 별로고 성격도 쭈뼛쭈뼛하지?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성격 좋고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던지. 대성이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 팀 분위기가 달라졌었어요. 대면대면하던 직원들이랑 아르바이트생들 간의 사이도 대성이가 다 풀어줬는데요. 제 생각엔 대성이가 좀 리더 역할이 체질인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이 평소 걱정하던 대성이의 모습은 저희의 걱정 속 모습일 뿐이었고 혜원이가 본 대성이의 모습은 또래에 장난기 많고 웃음 많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더군요. 은근슬쩍 남자친구의 부모님 앞에서 남자친구 자랑을 하니 저도 속으로 쑥스러운지 두 뺨이 몰래 빨개졌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 저도 모르게 저도 딸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쑥스러움이 가라앉은 혜원이는 또 제잘제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대성이는 쾌활한 성격은 물론 일까지 잘했다고 합니다. 너무 칭찬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런 대성이를 보고도 혜원이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했어요. 워낙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매번 바뀌어 나가니까 홀 매니저였던 혜원이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겠죠. 그런데 다른 직원이 혜원이를 붙잡고 물어보더랍니다. 그 친구 성격 진짜 좋더라.
그리고 법대 다닌데 법대 다니는 사람도 아르바이트를 하는구나. 부모님이 안 계셔서 대학보다 생계를 선택해야 했던 혜원이에게는 대성이의 이야기가 먼 세상 이야기 같아 그저 웃어 넘기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대성이가 믹스 커피를 타서 혜원이와 그 직원이 있는 테이블로 오더래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고마워요, 대성씨. 근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각자 알아서 먹는 거지. 어쨌든 정성으로 타준 커피 맛있게 잘 먹을게요. 함께 있던 직원은 커피를 들고 일어나고 따라 일어나려는 혜원이의 뒤를 대성이 졸졸 따라왔다고 합니다. 매니저님,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저 그냥 의자에 앉아서 쉬어요. 아, 그러시구나. 대답을 했는데도 계속 졸졸 따라오는 대성이가 거슬려 혜원이가 돌아보며 물었답니다. 왜 따라와요? 아, 저도 그냥 쉬려고 가는 중인데. 그 길로 휴게실로 들어와 빈 의자에 앉아 있는데 대성이가 의자를 한 칸 띄우고 옆에 나란히 앉더래요. 매니저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진짜 한 달에 한 번 가족들이랑 식사 무료예요? 거기까지 듣고 왠지 웃음이 났습니다. 아르바이트 출근 첫날 근무하는 팀의 리더격을 붙잡고 용기 내어 한 질문이 그거였다니. 어머님, 근데 그때 제가 대성이한테 반했어요. 어? 그다지 멋도 없고 멋도 없는데? 제가 그렇다고 대답해주고 궁금해서 대성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법대 다니면 공부할 것도 많고 할 텐데 왜 굳이 몸이 힘든 뷔페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냐고. 사실 비슷한 시급에 더 편하고 공부할 시간 많은 아르바이트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궁금했었어요. 저라면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랬더니 대성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강의 끝나고 대충 편의점에서 저녁 때우고 나니 과제 때문에 다시 학교 도서관에 있게 됐다. 과제 다 하고 집에 돌아가려니 막차도 빠듯한 시간. 겨우 버스에 타서 핸드폰으로 아르바이트 정보를 찾아보는데 딱 저희 뷔페가 보이더래요. 한 달에 한 번 가족들과 함께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복지가 있다. 이 문구를 보고 고민 없이 지원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 오고 바빠지면서 부모님이랑 함께 할 시간이 너무 줄었다고. 누가 대성이가 그랬다고? 네.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여기를 선택한 사람도 있구나. 쾌활하고 가벼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저는 늘 가족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부모님 두 분 다 제 곁에 안 계시지만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좋았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부터 대성이에게 자연스레 눈이 가더라고요. 물론 대성이는 꽤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혜원이의 이야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늘 재밌었어요. 그렇게 떨어져 지내는 친아들보다 더 진짜 가족처럼 혜원이와 저희 부부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예쁜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혜원이와 그렇게 가까워지고 나니 이제는 다른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예쁜 아이가 이렇게까지 사랑으로 기다리고 보살펴주는데 우리 아들이 고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쩌나? 행여 못된 마음이 들어 혜원이에게 상처를 주면 어쩌나? 나는 이렇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이 아이를 좋아하게 됐는데 두 사람의 인연이 끝이 나버리면 어쩌나? 긴 공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아들을 보며 초조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성공할 때까지 묵묵히 옆에서 기다려주고 응원하는 것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예쁜 혜원이의 마음이 꼭 아들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매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남자친구의 기한 없는 고시생 기간을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들 텐데 없는 시간 쪼개어 남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챙기려는 그 모습이 그저 미안하고 고맙고 안쓰러웠습니다. 태성이가 자기 공부하는 동안 부모님 못 뵙고 못 챙겨드리는 거에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싶지도 않고 또 저도 두 분과 함께 있으면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해서 좋아서 찾아뵈는 거니 너무 마음 쓰지 마셔요. 어머님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주셔요. 고맙다, 혜원아. 정말 고마워. 그러던 어느 날은 혜원이가 전화로 대뜸 사진 찍으러 갈 건데 언제 시간이 괜찮으시냐고 물어왔습니다. 무슨 사진이냐고 물으니 끝까지 얼버무리던 혜원이는 저희 시간에 맞추어 직접 집 앞까지 데리러 와 저희를 태우고 한 사진관으로 향했어요. 새하얀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이 차례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무슨 사진 찍는 건가요? 고객님, 모르고 오셨어요? 아, 따님이 비밀로 하셨나 보다. 오늘 두 분 웨딩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메이크업을 받던 남편도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 나이에 웨딩 사진이라니. 멋쩍은 기분이 들어 하하하 소리내어 웃어버리니 메이크업을 해주시던 선생님이 손사래를 치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뇨, 아뇨. 요즘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따님, 아드님들이 부모님 모시고 많이 오세요. 이미 결혼을 한 부부들이 결혼을 했던 그때 설레고 행복했던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오셔요. 누군가는 제 얼굴에 화장을 해주고 머리를 해주고 드레스를 입혀주니 낯설면서도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기분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어? 울긴 누가 울어? 당신, 지금 눈에 눈물이 아주 촉촉해. 아휴,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그때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려서 사진 한 장 없는데. 좀 더 나아지면 하자 하던 게 지금까지 왔으니. 그땐 그랬지 뭐. 그래도 우리 예쁜 혜원이 덕분에 이렇게 사진이라도 찍게 됐으니 이제라도 좋지. 웃어요, 김치. 가난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일단 살림 먼저 합치고 둘이서 착실하게 모아가자는 마음으로 대충 구색만 맞추고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식을 올렸던 그날의 기억만큼은 선명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엉망진창, 얼렁뚱땅 그 자체였던 허접한 결혼식이지만 저희 두 사람한테 그날은 참 의미가 깊은 날이었으니까요. 다음에 제대로 멋지게 찍자고 미루고 미루던 결혼사진도 세월이 흐르면서 왠지 해낼 수 없는 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열심히 살아온 덕에 이제 주머니에 사진 한 장 찍을 돈 정도는 있다고 한들 이제 와서 갑자기 결혼사진을 찍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아마 그 마음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했던 과거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건지 혜원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멋진 선물을 준비해 준 것입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상기된 표정으로 저희 부부는 가슴 벅찬 사진 촬영을 마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혜원이는 몰래 준비했던 꽃다발을 내밀며 결국 저를 울리고야 말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세요. 두 분 결혼사진 꼭 찍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행복했던 기억을 기록하면 그게 추억이 되는 거래요. 앞으로도 두 분의 멋지고 아름다운 기억들을 꼭 함께 기록하고 추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너무 고맙고 행복함과 동시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욕심도 났고요. 혜원이가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혜원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건 상상도 되지 않는데 혹시나 이 모든 게 없던 일이 될까봐 두렵더라고요. 혜원이와 저희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며 놀리듯 웃어대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다시 입고 왔던 옷으로 갈아입으려는데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대성아. 아들만 빼놓고 뭐 하는 거야, 다들? 아들의 등장에 스튜디오 분위기는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평소 옷차림과는 달리 정장 차림을 하고 나타난 아들과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 지어 보이는 혜원이와 반가움을 주체하지 못하는 남편. 그랬습니다. 그날 촬영은 웨딩 사진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사진까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대성이의 옷 매무새를 다듬어주고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촬영 기사님 뒤로 몸을 빼는 혜원이를 보니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불쑥 입에서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혜원아, 그러지 말고 너도 찍자. 그래, 같이 찍자, 혜원아. 혜원이는 놀람과 동시에 난감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남편의 재촉에 쭈뼛쭈뼛 예전의 그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너무 좋습니다. 어머님하고 며느님하고 살짝 마주보면서 웃어보실까요? 촬영 기사님의 말에 혜원이를 바라보자 잔뜩 울상이 되어 괜찮은 척 웃어 보이는 혜원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다 눈물이 났을까? 괜히 저까지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날 아이들과 함께 했던 사진 촬영이
우리의 결혼식보다 더 행복하고 설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갔던 그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준 혜원이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혜원이를 제 마음속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시간은 또 금방 흘렀습니다. 긴 시간 자신과의 싸움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대성이는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이라는 마침표이자 또 다른 출발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분가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저희와 함께 내 가족이서 살고 싶다고 눈물을 머금고 말하던 혜원이. 어머님, 저 정말 너무 행복해요. 결혼식 전날 함께 밤을 지새울 부모님이 안 계시니 어머님께서 함께 있어주실 수 있냐는 귀엽고도 사랑스러운 혜원이의 말을 승낙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가만히 밥알을 씹던 혜원이가 울먹거리며 꺼낸 첫마디가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 행복하다고 말하는 선물 같은 이 아이의 행복을 영원히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족이 되었다가 다시 한 번 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젠 누가 뭐래도 제가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행복은 저희 가족에게 마치 당연한 존재처럼 늘 함께 했습니다. 원하고 바라던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행복하지 않은 날이 있을 리가 없다고만 생각했어요. 이걸 방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방심 아닌 방심을 하던 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잠깐 살 게 있다고 밖에 나갔던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저희 집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어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혜원이가... 아들은 말을 끝맺지도 못하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 함께 달려 도착한 병원은 생각보다 더 크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정신없이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혜원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혜원이는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아무나를 붙잡고 울며불며 물으니 머리를 다쳐서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만큼 많이 울어본 날은 그날이 처음일 거예요. 무슨 감정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떠오른 혜원이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생각만 기억에 남아있어요. 모두의 걱정과 눈물 속에 혜원이의 수술이 끝났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도 저희 가족은 그 누구도 안심하지 못하고 혜원이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의식을 되찾은 혜원이의 곁에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알아보겠니? 너 몇 살인 줄 아니?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걱정하는 저희를 달래며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을 이어가던 혜원이는 대성이의 얼굴을 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지마, 울지마. 여보, 울지마. 숨 쉬어, 응? 심호흡해. 여보, 응, 여보, 나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나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여보. 아니야, 여보, 나 괜찮지 않아. 나 그날이 기억이 안 나. 그날이 기억이 나질 않아. 혜원이 알 수 없는 말에 저희 가족은 흘리던 눈물을 닦아내고 근처로 모여들었습니다. 엉엉. 병실에는 혜원이의 울음소리만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우리 결혼하던 날, 그날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무리 떠올려 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나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여보. 다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른 건 다 기억나는데 결혼식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괴로워하는 혜원이의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혜원이 앞에서 내색하진 않았지만 저희 세 사람도 혜원이의 말에 당황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본인의 마음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말이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늘 차분하고 긍정적이던 남편마저 그 순간에는 자신이 없는 듯 괴로운 표정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온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햇빛 한 번 든 적 없는
그늘지고 축축한 땅처럼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심장이 떨어져 바닥을 굴러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좌절과 절망은 행복을 불행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했어요. 혜원이는 퇴원을 하고 난 후에도 무언가를 자주 깜빡하곤 했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이 되었지만 겉으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혜원이를 위해서요. 지나간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다. 하지만 여보 당신과 가족들에 대한 기억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며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우던 혜원이는 어느 날부터 돌연 포기하기로 한 건지 괜찮은 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제 눈에만 보였던 걸까요? 누가 보아도 그 표정에서 드리워지는 아픔은 숨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의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혜원이었는데 오랜 시간 사랑해온 사람과 비로소 부부가 되고 평생을 약속하는 날이기에 더없이 소중하고 또 바라고 그려왔던 가족을 이루게 되는 날이기에 특별하고 간절하다고 이야기하던 혜원이의 기억 속에서 그날을 지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사랑하는 그 아이의 슬픔은 제게 곧 고통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불행을 삭제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대성이는 슬픔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성아, 너 결혼식 다시 올리면 어떻겠니? 결혼식을 다시요? 그래, 못할 것 없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억을 다시 만들어주자. 그렇게 저희는 곧 있을 두 사람의 결혼 1주년에 맞추어 두 번째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하객들을 다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객들이 정말 분신처럼 사랑했던 두 사람임을 알기에 곧 눈시울을 붉히며 초대에 응해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지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참석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그날을 재현한다면 어쩌면 기억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역시 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혜원이한테는 언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일찍 말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말해야 사양 못할까? 결혼식 전날은 어때? 그래, 괜찮다. 대성이 네 생각은 어떠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전날 혜원이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요.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를 섭외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저보다 대성이 녀석이 더 간절한 기다림을 했겠지요. 대망의 결혼식 전날 떨리는 마음으로 신호를 주고받은 대성이가 혜원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고 어머님!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혜원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소리에 맞추어 들썩이는 야윈 어깨가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혜원아, 네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다던 그날을 우리 내일 다시 만나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줄게. 누구보다 너에게 가장 소중하고 간절했던 그날을 다시 네 앞에 선물해줄게. 다시 하면 된다, 혜원아. 그러니까 이제 울지도 좌절하지도 말고 행복을 써내려가자. 응? 아가.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 많은 하객들을 어떻게 다시 모시고 저 하나 때문에. 우리도 걱정 많이 했단다. 근데 혜원이 네 소식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흔쾌히 와주겠다고 하셨어. 그동안 네가 잘 살아와서 혜원이 네가 가꾸고 다듬어온 인생이 훌륭했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 그러니 너는 그 사람들이 주는 선물을 받고 결혼식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부가 아닌 결혼식을 선물 받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면 돼. 아가, 울지 마라. 아프지 마. 우리는 네가 울지 않고 아프지 않기만을 늘 바랄 뿐이야. 어머님, 아버님, 여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두 번째 결혼식을 성황리에 올렸습니다. 1년 전 그 날짜 그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말끔한 얼굴, 빛나는 드레스도 모두 그대로였어요.
그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하객들의 그 마음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치 1년 전 그날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감쪽 같았어요. 두 사람의 두 번째 결혼식, 아니 혜원이에게는 첫 번째 결혼식이 되겠네요. 아름답고 따뜻한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영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을 함께하며 몇 년 전 아무것도 모르던 저와 남편을 무작정 촬영 스튜디오로 데려갔던 혜원이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대성아빠, 그때 저희 부부를 바라보던 혜원이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 같았을까?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 마음이 참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같은 마음이라면 조금 짠하네. 그치. 저 어여쁜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앞으로 우리 혜원이한테 더 잘하자, 여보. 그럼 징그러울 정도로 잘할 거야. 두고 봐. 눈물을 흘리지 않고 꿋꿋하게 행복한 얼굴로 결혼식을 마친 내 아들과 내 딸. 그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쉽지만 혜원이는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되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고맙게도 잘 극복해 주었고, 이제는 사고 전의 저희 모습처럼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을 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결혼 5주년이 되어요. 아이들이라고 불렀던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닌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신기합니다. 아이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기르고 있는 그 모습이요. 언제 이렇게 커서 애아빠가 됐나? 저 작은 몸으로 어떻게 저렇게 튼튼한 아이를 품었나? 물론 저도 지나온 과정이지만 자식들이 제가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매번 색다른 기분이에요. 어머님, 얼른 오셔요. 엄마, 아빠 다 타셨어요? 여보, 아린이 거 다 챙겼지? 응, 얼른 출발하자. 늦겠다. 아린아, 할미, 할아비, 엄마, 아빠보다 아린이가 더 먼저 제주도에 가보네. 그러게, 아린이 나중에 커서 누가 물어보면 아기 때 제주도 한 번 안 가봤냐고 코웃음 치는 거 아니야? 하하. 얼마 전 아직 옹알이를 떼지 못한 콩알만한 손녀딸과 저희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편하고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글쎄 혜원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렇다 쳐도 너는 왜 못 가봤냐 했더니 여행이라는 걸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날 대성이를 불러다 앉히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사실 대성이도 제주도 한 번 못 가본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지요. 젊은 녀석이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누려도 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 어울리지 않는 고집을 세우며 제주도에 가자고 닥달을 했습니다. 평소 같지 않은 저의 모습에 가족들은 조금 놀란 듯하다. 이내 다들 처음 가는 제주 여행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의미 있는 여행에 그렇게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꿈같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설탕 같은 손녀딸 눈에도 그림 같은 제주의 풍경이 잘 담겼을까요? 오늘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거든요. 가까이 보아도 딱히 좋을 게 없어서 그렇게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제법 늙어서 주름이 진 제 얼굴도 딱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거울 속 늙어버린 제 모습을 보는 것보다 여기서 더 늙으면 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 요즘은 더 슬픕니다. 남아있는 시간 더 많이 함께하고 싶다가도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우리 없이 둘만의 시간, 아니 세 사람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요. 함께하는 것만이 꼭 행복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지켜보아도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행복은 사람을 통해 전염된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의 행복이 저와 제가 사랑하는 혜원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잘 전염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소중한 사람에게 더 예쁜 말, 듣기 좋은 말 많이 해주는 그런 따뜻한 연말 되세요. 다가오는 내년엔 꿈꾸던 행복이, 그려왔던 아름다운 날들이 여러분을 반겨줄 거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